안녕하세요. 올해 1차 시험 다 보셨죠? 뭐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들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하던 것 같은데 실제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뭐 풀고 이제 해설을 올렸는데 되게 좋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문제를 봤을 때 만만해야 되는데 좀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이 문제를 꼬아낸 흔적은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한 그 2, 3년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온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럼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정도 수준 범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범위 다 나왔잖아요. 1장부터 끝까지 하나 한 문제씩.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최근에 너무 좀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기대치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차 시험 봤으니까 뭐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볼 이유가 없을 거고 혹시 앞으로 또 보게 될 분들은 이제 한번 적응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딱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자료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근데 우리 이제 2차 시험 대비 과목이잖아요. 얘는 더 심하죠. 최소한 우리 그 1차 시험의 내용이 한 두세 배 정도 돼요. 내용이.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려면 자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자료 정리. 그래서 어, 대부분 시간을 자료 정리하는 데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원가 관리 회계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이 어떤 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내가 풀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하는 연습을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출제위원도 문제를 낼 때 한계가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챕터별로 중요한 포인트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자료 정리하는 방법 뭐 요런 거 연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수업 들으실 때 제가 이제 문제 읽어 보세요 하면은 무슨 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답을 막 풀려고 그러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푸는 건. 물론 여러분들 다 풀어도 다 틀릴 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문제 읽어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찾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오히려 훨씬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그리고 1차 시험에는 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1차 시험 두 번 합격했거든요. 1차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시험 끝났으니까 잊어버리시고 뭐 올해 끝내실 분들은 바짝해서 끝내시고 혹시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어차피 또 내년 또 있으니까 내년에 1, 2차 다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2차 시험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1차 시험은 그냥 통과 의뢰일 뿐이니까 큰 의미는 두시지 마시라고. 자, 우리 교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타이틀이 120제라고 한 이유가 사실 120문제는 세무사 대비용이고요. 사실 플러스 20문제는 이제 고급 문제 혹시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 2차 시험은
회계사랑 세무사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일단은 우리는 세무사 대비로 오셨으니까 앞에 120문제 충실하도록 하고 나중에 시간적 여력이 좀 되면 추가 문제도 좀 풀어 드릴게요. 각 챕터별로 한 뭐 8에서 10문제 정도 있는데 문제들 난이도는 나름대로 우리 2차 시험에 맞춰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보다 낮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복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일단 첫 번째 저주원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제조원가 흐름에서 중요한 파트는 제공품 계정을 이해하는 거고요. 뭐 기초 제공품이 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누비, 제조 간접비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완성된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이 제공품 계정이 이제 뭐 제조 공정이기도 하면서 이걸 채워야 되는데 원가에서 한씩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재료비가 모두 다 직접 재료비,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직접 재료비만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고, 만약에 간접이 있다면 제조 간접비로 넣어야 되겠죠. 노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비만 직접 노무비로 들어가고, 간접 노무가 있다고 하면 제조 간접비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확인하면서 혹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가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것 좀 주의하시고. 요게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인데, 만약에 문제가 실제 원가 계산이 아니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에 들어가지만 제조 간접비는 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예정 배부가 먼저 되고요. 나중에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집어 넣은 상태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부 차이 조정을 할 때, 뭐 매출원가 조정법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매출원가 일괄 조정하게 되지만,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면 요 차이를 예정 배부된 금액이 다시 쪼개줘야 되잖아요. 쪼개줘야 될 때 배부 대상은 제공품, 매출원가, 제품이 되지 원재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쪼개줄 때. 왜냐면은 이 배부 차이는 제조 간접비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원재료와는 상관이 없다. 앞으로 있는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제품에 배부하면 돼. 자, 우리 이제 1번의 문제를 보면 좀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한국의 1사분기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다음에 있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1사분기니까 1월 1일이 기초재고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이 분기말 재고가 되죠. 근데 기초재고는 주어져 있고 3월 말 재고 보니까요. 직접 재료 3만 원, 제공품은 총액이 주어져 있지 않고 직접 재료 원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노무 원가는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니까 수량 곱하면 총 노무 원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하나가 빠졌죠. 제조 간접비. 이거 찾아내야 되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직접 재료 원가 주어져 있고 단위당 제조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돼요? 2,000단위 30만 원, 6만 원이죠. 역으로 이제 노무 원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둘 중 하나씩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면 뭔가 제조 간접 원가는 노무 원가와 관련이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기타 사항 보니까 1사분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라고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간접 노무 원가는 없으니까 이게 직접 노무 원가가 되는 거고, 1사분기 직접 재료 매입액이 주어졌으니까 재료 같은 경우에 매입액은 사용액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기말, 원재료 재고를 통해서 사용액을 다시 역추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공 원가는 예정 배부 율에 의해서 배부되며, 밑줄 제조 간접 원가가 가공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가 가공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다. 그럼 결국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합한 금액이 가공 원가니까 요거의 60%는 제조 간접비라는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요 식 가지고 지금 제공품은 제조 간접비를 모르고 제품은 직접 노무 원가를 모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 원가가 24,000원이 되고요. 제조 간접비는 모르겠고 곱하기 60%가 제조 간접비가 되니까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면 36,000원이 됩니다. 얘도 계산할 수 있죠. 자, 직접 노무비는 모르겠고 제조간접비가 6만 원이 되고요. 자, 여기에 60%한 금액이 6만 원이 돼야 되니까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4만 원이 됩니다. 다 채워놨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구사항 하나씩 볼게요. 1사분기 직접 재료 사용액. 직접 재료 사용액은 원재료 T계정 그려보면 되니까요. 자, 1월 1일 직접 재료가 2만 원이 되고 당기 매입액이 15만 원 하면 총 사용 가능 재료는 17만 원이 되고요. 자, 분기말 원재료가 3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4만 원 찾아낼 수 있죠. 자, 2번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요구사항 1이 직접 재료비니까요. 직접 재료비가 15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사분기 총 제조원가,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죠. 단기가 1분기니까요. 자, 그러면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라고 하면 재료비를 1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농업비는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20만 원으로 주어져 있죠. 농업비는 20만 원. 제조간접비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요거 있으니까 요거.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직접 농업비 20만 원 더하기 제조간접비가 가공원가가 되고요. 여기에 60%가 제조간접비가 되니까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3번 1사분기 말 제공품 재고 금액 계산해놨죠? 요거죠, 요거 계산했고. 자, 4번 요구사항 2번 정답이 66만 원이라면 요구사항 2번이 뭐였어요? 단기총 제조원가였죠. 이랬을 때 요구사항 3번이 또 기말 제공품이니까 9만 원인 경우에 제품 제조원가, 즉 4분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4분기에 완성된 제품 원가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느 계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공품 아니면 제품 계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어진 자료가 기말 제공품 또 단기 총 제조원가니까 제공품 계정에서 찾아보면 되죠. 자, 일단은 기초 제공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만 원 돼 있죠. 기초 제공품 10만 원이고요. 분기 총 제조원가가 66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3번 기말 제공품을 9만 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할 수 있죠. 67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요구사항 4의 정답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얘를 6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매출원가니까 판매된 부분 찾으면 돼요. 자, 먼저 기초 제품 재고는 11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6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 기말 제품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산해 온 거 있죠? 그렇죠? 기말 제품이 12만 8천 원. 매출원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문제 2번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사는 고객 주문에 의해서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자, 그러면은 정상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제조관리비 예산 찾아야 되고 예정 조업도를 찾아야 됩니다. 조업도는 뭘로 쓴다는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가 조업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밑에 줄 보니까 연초에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간접 원가는 각각 36만 5,600원, 45만 7천 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뭐라고 쓰면 돼요? 45만 7천 원 나누기 36만 5,600원 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1.25배가 돼요. 바로 써놓는 거라고. 자, 또한 회사의 배부 차이는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 그러면
자, 다 매출원가 계산한 다음에 배부차액 계산해서 매출원가에 감하면 되겠죠. 큰 틀은 잡아놨고요. 기초 재고가 주어져 있고 자료 2번 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기초 재고에 있는 제공품하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이라고 이렇게 유추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준 자료 볼게요. 원재료 구입에 가면 이제 뭘 또 찾아야 돼요? 재료의 재고를 통해서 사용 금액 찾아야 되고요. 사용된 원재료는 41만 9천 원. 사용액이 주어져 있네. 근데 이 중에 35만 원이 생산과 직접 관련돼 투입됐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간접 재료비가 되겠죠. 위에 써놓는 거죠. 간접 재료비 6만 9천 원. 그러면 간접 재료비 얘는 나중에 어느 때 활용할까요?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하고 나중에 뭐랑 비교해야 돼요?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를 찾아내는 거라고. 일단 간접 재료비 하나 찾아냈고요.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비용. 자, 직접 농업원가는 명시적으로 써 있죠. 얘는 직접 농업비가 되는 거고. 간접 농업비는 뭘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되죠. 자, 또 하나 찾아냈고 판매 수수료는 제조 원가와 무관하죠. 얘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원가 관련해서는 의미 없는 자료인데 이제 문제에서 영업이익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정리해 놔야죠. 판관비니까. 자, 4번 자료. 임대료는 5만 5천 원인데 이 중에 3만 5천 원이 공장 가동 관련 얘를 바로 제조 간접비네. 나머지 2만 원은 뭐예요? 판관비로 정리해 놔야 되겠죠. 자, 5번 단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20만 3천 원. 이 중 18만 3천 원은 공장 가동. 얘도 제조 간접 원가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또 판관비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자, 6번 자료. 당해년도 완성된 제품 원가 112만 4천 원 밑줄. 이렇게 쓰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써 놓을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자, 우리는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원가가 얼마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하면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판매된 원가라고 하기보다는 매출 원가라고 하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렇죠? 당해년도 매출액은 16604-200인데 회사는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 원가를 결정하더라. 그러면 일단 매출액이 주어져 있고 이익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매출 원가를 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 구분해 놨어요. 요거. 그러니까 차곡차곡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임차료 쪼개줬고 감가상각비 쪼개줬고 판매 수수료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고 판관비 구분해 놨고요. 자, 그다음에 제조 원가 흐름이니까 요 세 개의 계종 과목 흐름을 다 채워 놔야 돼요. 자, 아는 것부터 한번 써 볼까요? 기초 재고 원재료가 31,000원. 제공품은 22,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제품은 18만 5천 원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자료는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죠. 35만 원 썼대요. 직접 농업비는 34만 원이죠. 제조간접비는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요 금액이 오면 안 돼요. 얘는 원가 계산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정상원가 계산이 뭐예요? 예정 배부율로 원가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공품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제가 아니고 예정 배부액이라고. 그러면 예정 배부율부터 계산해야죠.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예정 배부율은 45만 7천 원. 그 다음에 예정 조업도가 36만 5천 600원이니까요. 1.25가 돼요. 농업비에. 그럼 요거에 1.25 곱하면 되는 거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계산해 보니까 42만 5천 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구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정 배부 차이를? 그럼 배부 차이는 이해하고 얘지 뭐. 이번 1차 시험은 나온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제공품 차변의 총 금액이 113만 7,500원이 되고요. 자, 얘도 113만 7,500원이 돼야 돼. 자, 근데 우리 양가르 6번 자료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12만 4천 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얘가 112만 4천 원이라고 하면은 기말 제공품 계산할 수 있죠? 기말 제공품은 13,000원. 자, 이쪽에 놨고요. 얘가 입고가 되는 거죠. 112만 4천 원이 입고가 되면 자, 1309000이 되고 1309000이 되고요. 얘 찾으려면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얘가 바로 손익계산서에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정상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매출 원가는 실제 매출 원가가 아니고 정상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매출액이 1604,200인데 얘는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했대요. 1604,200. 그러면 자,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30% 한 금액이 1604,2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뽑아 보면 1234000이 돼요. 1234000. 즉 매출 원가가 1234000이 되니까 기말 제품도 계산해 보니까 75,000원이 됩니다. 75,000원. 다 정리가 된 거죠. 아직 요구사항은 안 봤어요. 요게 이제 정상원가 계산의 일련의 절차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바로 뭐냐면 배부차이. 42만 5천 원하고 뭐랑 비교해야 돼요? 43만 9천 원하고 비교를 해야죠. 배부 차이는 자, 예정 배부액이 42만 5천 원이고 실제 발생액이 43만 9천 원이 되니까 배부 차이를 계산해 보면 배부 차이는 14,000원. 14,000원 과소과대예요? 과소배부죠. 부족배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처리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매출원가에 조정한다고 하면 현재 정상 매출원가가 124만 4천 원이니까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과소배부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4,000원 더하면 요게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 하에 배부차의 조정 후 매출원가가 되겠죠. 12만 4,124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계산했죠. 직접 노무원가의 1.25배 125%.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계산했죠. 3번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14,000원 과소배부 계산했고, 그 다음에 단기 영업이익 계산하면 되지 뭐. 자, 매출이 1604200이 되고요. 매출 원가는 1248000이 되고 얘는 배부 차이 조정했으니까 정상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매출 총이익 계산하면 3, 5, 6, 200이 되고요. 우리 판관비 아까 계산해 놨잖아요. 저기에서 판관비 금액이 12만 5천 원 해서 영업이익 계산하면 23만 1,200원이 됩니다. 자, 5번 보면 위 물음과 별도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 발생 지점 노무원가, 거기 단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문제는 이 단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 얘가 왜 중요할까? 즉, 이 문제는 뭐예요? 배부 차이를 기말재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비례배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000원의 과소 배부액이 발생이 됐을 때 조정을 할 건데 이렇게 매출원가에 일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재고자산 매출원가에 비례배분법 하겠대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14,000원이 제조간접비로부터 발생된 차이기 때문에 원재료하고는 상관이 없고 얘한테는 배부해주면 안 되고 어디에 배부해야 돼요?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배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면 문제와 별도로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면 14,000원의 과소 배부를 어떤 비율로 배부해 주면 될까요? 124만 4천원, 7만 5천원, 13,000원 비율로 하면 틀린다고. 왜 틀릴 것 같아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이 기초재고는 단기 발생 차이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가정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매출원가 123만 4천원에서 뭘 빼야 돼요? 얘를 빼야 된다고. 매출원가에서는. 왜냐면 얘가 먼저 완성됐다고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14,000원의 과소 배부는 단기에 발생한 배부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에 이월된 거하고 무관하다고.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심플하게 어차피 노무원가에 따라 배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 직접 노무원가 발생을 따로 주어져 있잖아요. 자, 단기 노무원가가 기말 제공품에 6,800원만큼 배부가 돼 있고 기말 제품에 27,200원만큼 배부가 돼 있고 매출원가에 얼마? 30만 6천원만큼 배부가 돼 있는 거죠. 단기 발생 노무원가가. 그러면 14,000원의 과소 배부를 무슨 비율로 쪼개주면 돼요? 이 비율로 쪼개주면 돼. 이 비율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있다면 직접 노무원가는 6,800, 27,200, 그 다음에 30만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비율로 해도 비율 어떻게 되냐면 2%, 그 다음에 8%, 90%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은 제조간접비 금액 비례니까 요걸로 하지 말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할 수 있잖아요. 예정 배부액은 요 곱하기 1.25배니까 예정 배부액 계산해 보면 8,500, 34,000, 382,500이에요. 즉 제조간접비로 예정 배부한 금액이 이 금액이고
농업비가 이 금액인데 어차피 1.25배를 해줬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고. 얘도 해도 되고 얘도 해도 돼요. 그러면 배부 차이는 총 금액이 얼마냐면 14,000원 과소 배부니까 요 비율대로 쪼개주면 금액은 280원, 1,120원, 12,600원이에요. 즉 매출원가에 조정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2,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례변법을 했을 때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영업이익이 더 커요? 요때가 더 큰 거지. 매출원가는 14,000원을 가산해야 되고 비례변법은 12,600원을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변법 하는 경우 이익이 얼마 더 늘어나요? 1,400원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기말재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에 비례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 어차피 뭐 농업비의 1.25배를 곱한 거니까 농업비 금액 비례로 배부도 똑같아요. 결과는 영업이익 계산하시오. 1,400원인가? 이 차이만 나는 거니까 뭐 계산하면 되죠. 문제 3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자 밑줄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 직접 노무 원가 기준 예정 배부. 그러면 얘도 정사원가 계산이고 이제 예정 배부율을 찾아야 돼요. 2월 된 작업은 101번이고요. 단기에 추가로 102, 103이 착수되었으며 당월 말 현재 103은 작업 진행 중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제공품 계정 보면 원가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작업별로 정리를 해보면 101번이 2월이 됐고 추가로 착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100일 100이니까 기말제공품은 103이다. 특히 매출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01번, 102번 원가의 합이잖아요. 이럴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요거 원가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얘는 정기 2월 된 거니까 뭘 가지고 와요?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지고 올 거거든. 그래서 혹시 101번의 원가를 계산할 때는 단기 발생 원가만 고려하지 말고 기초 제공품 원가도 꼭 합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균등 발생한다. 얘는 뭐 종합 원가 계산에서 많이 봤던 익숙한 문장이고요. 자, 밑줄 단기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는 32,000원. 자, 정상 원가 계산 문제이면서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요? 배부 차이 금액 물어보겠죠. 그런 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면 문제 읽으면서 좀 좁혀진다고 범위가. 자, 월초 재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쵸? 어떤 식으로는 찾아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료 보니까 원재료는 1,500원. 그 다음에 제공품 101번. 당연히 101번이 제공품이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있는데 당연히 물음표가 되어 있겠죠. 정사원가 계산이니까. 근데 총액이 주어져 있네. 총액이 주어져 있다면 제조 간접 원가를 역산할 수 있죠. 자, 월초 제공품을 보니까 총액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을 역산해 보니까 2,500원이네. 2,500원인데 얘는 당연히 예정 배부액이에요. 요거의 조업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노무 원가니까 요걸 통해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예정 배부율을 찾아낼 수 있죠. 예정 배부율은 노무 원가의 50%거나 찾아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월 지급액. 일단은 직접 재료 구입액 5,000원은 바로 뭘 찾아봐야 돼요? 월초 월말 직접 재료 재고를 봐서 이제 재료비를 뽑아내야 되고요. 농업비를 뽑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노무원가 지급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발생주의 하에 노무원까지 지급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현금주의로 발생주의를 바꾸려면 관련 자산부채 계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자료 3번을 보니까 매출채권, 미지급임금, 성급임금이 있네. 그러면 농업이와 관련된 자산부채는 뭐가 있어요? 미지급임금, 성급임금이 있죠. 요걸 통해서 뭘 역산해야 돼요? 노무원가를 역산해야 됩니다. 좀 이따 찾아볼 거고요. 자, 자료 4번에 월말 재고 볼게요. 자, 원재료 나왔네. 바로 뭘 찾아내야 돼요? 재료비 금액 찾아내야죠. 그럼 원재료가 1,500원, 단기 매입액이 5,000원,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6,500원이 돼서 기말 원재료 700원 빼니까 얼마 쓴 거예요? 5,800원 쓴 겁니다. 요건 쉬우니까 바로 써놓는 거죠. 재료비는 5,800원 썼다. 자, 제공품은 103번 맞죠? 103번인데 직접 재료원가 1,200원, 직접 노무원가 6,000원 주어져 있고 제조간접원가 물음표 문제될 게 없죠. 우리 이미 예정 배부액 알고 있으니까. 자, 월말 제공품은 노무비가 6,000원이면 제조간비 예정 배부액은 요거 50%니까 얼마? 3,000원 하면 되죠. 그래서 월말 제공품은
200원이 됩니다. 자, 올 초 자료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제공품을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500원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초 1,500원에서 단기맥 5,000원 더하면 6,500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700원 빼니까 5,800원이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5,800원이 되고요. 직접 노비 얘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가 지급액이 지금 6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65,000원. 자, 얘를 이제 단기 발생 비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분계로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미지급하고요. 성급 분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증가, 감소. 미지급 같은 경우에 미지급이 증가하면 분계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일단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이렇게 되죠. 미지급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면 미지급이 빠지고 현금 주는 거죠. 이게 미지급의 증가와 감소 분계예요. 됐죠? 자, 이제 성급금 볼까요? 성급. 성급금 증가는 어떻게 분가하면 돼요? 이제는 성급 주고 현금 주면 되죠. 성급 감소는 성급을 떨어내고요. 뭐가 생겨요? 비용이 생기는 거죠. 요건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용을 볼게요. 지금 미지급 임금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2,000원만큼 줄어들었죠? 2,000원 줄어들었으면 어떤 상황이 지금 미지급이 요거 줄어드는 요거 그러면 현금이 2,000원 나간 대신에 비용이 생긴 게 아니고요. 미지급이 2,000원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65,000원 지급한 거 중에는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비용과는 무관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00원 빼야지. 됐죠? 그러면 이제 성급 볼게요. 성급은 3,000원 늘어났죠? 성급이 늘어나면 어떤 분계를 해야 돼요? 이런 분계해야죠. 현금이 3,000원 나갔지만 비용이 생긴 게 아니고요. 성급이 3,000, 자산이 생긴 거라고. 여기서 65,000원 중에 어때요? 3,000원만큼은 자산 생긴 거지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000원 하게 되면 총 발생한 농업인은 얼마가 돼요? 6만 원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직접 농업인은 6만 원이 되고 제조간접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3만 원이 됩니다. 자, 바로 이 3만 원은 뭐랑 비교해야 돼? 우리 아까 앞에 체크해 놓은 거. 실제 발생 제조간접 원가는 3만 2천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배부 차이는 2천 원 과소배부.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말정품 얼마라고 그랬어요? 1,200원이죠. 기말정품이 1,200원이니까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찾아내보면 94,100원이 됩니다. 다 채워놨죠? 자, 이제 요구사항 볼게요. 1번 예정배부율은 어떻게 돼요? 농무원가의 50%
계산했고, 기말정품 재고액 1200원 계산했고요. 배부 차이 2,000원 과소배분.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요구사항을 나중에 보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시험 보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요구사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요구사항에 있는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조원가 흐름이라고 하면 제조원가 흐름에 대해서 특이점 그려놓고 찾아내시고요. 정사원가 계산이라면 정사원가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요구사항은 다음에 확인하시고, 요구사항대로 답을 찾다 보면 큰 틀이 무너져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쌓이지가 않는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